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승소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찬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상간녀 사건이다. 그건 뭔지 아시죠? 상간녀 사건이 뭐죠? 남편과 바람핀 네. 여자분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리.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상간녀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내연녀, 상간녀 소송하는데 뭐 김대리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가정이니까 만약에 김대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바로 이혼할 거예요? 저는 바로 이혼. 바로 이혼. 그럼 그 상간녀가 있다. 상간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저는 공동 피고로 묶어서. 공동피고를 그냥 같이 그냥 한 큐에 그냥 하는구나. 예,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상간녀는 이제 공동피고를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동피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위자료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까요?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까요? 상간녀한테는. 그 위자료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거와 따로 하는 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공동으로 엮으면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 소송이 간편하겠죠. 소송이 한 건이니까. 그러니까 뭐 변호사 비용도 이제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변론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편리할 수가 있는 단점은 뭐냐면 이게 위자료가 같이 묶여서 나와요. 공동 피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책임, 부등장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위자료가 3천만 원 지급하라. 그리고 공동 피고인 뭐 상간녀는 그 중에서 1,500만 원 연대 지급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3천, 1,500, 4,5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총 금액이 3천만 원만 받는 건데 3천 중에서 1,500만 원은 이제 상간녀한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을 배우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먼저 해서 남편한테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상간녀한테 따로 해야겠다. 상간녀한테 따로 뭐 1,000원에서 2,000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로 하는 게 약간 유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간녀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를 배우자한테 많이 받았으면 그 금액이 일부 차감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공동피고로 하면은 그 총액을 넘을 수가 없지만 상간녀 소송을 따로 하면은 남편한테도 받고 상간녀한테 또 별도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액이 약간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소송을 따로 하니까 소송일 2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 비용이 뭐 2번 변호사 비용도 이제 추가로 내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위자료 금액을 조금 이제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할 경우에는 또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나중에 뭐 내가 바람 안 폈느냐 하는데 이 상간녀 소송에서 딱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지금 이제 그 결심 안 하신 분들도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한 다음에 확정 판결 받고 이혼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이제 그 따로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아내분이 남편이 이제 바람이 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가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의정부지방법원 실제 사건이거든요. 고향 지원이면 일산에 사시는 분은 주로 이제 고향 지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상간녀한테 2천만 원이면 사실 뭐 금액이 크다 작다 볼 수 있는데 금액이 큰 편이에요. 상간녀 소송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뭐 1,000, 1,500 나올 수 있는데 2천 정도 나오면 비교적 큰 액수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내분이 이제 남편의 바람핀 걸 알게 됐는데 그 바람핀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죠. 자,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고 뭐 같이 이제 뭐 호텔이나 모텔에서 이제 그 숙박하는 것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이걸 미행했어요. 남편이 수상해서 이 남편이 이제 그 다른 여자랑 만나고 그거를 이제 미행을 한 거예요. 뭐 이제 본인이 직접 미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행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남편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이때 또 이것도 가정인데 만약에 우연히 남편을 만나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갔다. 그럼 따라 들어갈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물어볼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 남편이랑 그 여자분 있는 데로 가서 아니면 이미 호텔에 딱 들어갔어. 내가 그걸 늦게 발견했어. 아니면 친구가 니네 남편 호텔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를 해야죠. 전화 안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쳐들어가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쳐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쳐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쳐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아내분은 쳐들어갔어요. 이 순간에 이제 뭐 욱했겠죠. 이제 욱해서 같이 들어간 거 호텔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거든. 어느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어느 방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열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동행이라고 하면서 방 번호 알려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해야죠.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호텔이나 모텔에서도 이제 투숙객의 정보를 안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데 이제 기지를 발휘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행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내인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 바람핀다 좀 봐달라. 사정을 얘기하면은 또 이 호텔이나 그 모텔 주인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정말 좀 안 됐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어쨌든 호텔 주인도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방호수를 알려주고 심지어는 이제 키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지를 잘 발휘하셔야 돼요. 이제 호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기지를 잘 발휘하셔가지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딱 따고 들어갔다. 아니면 이제 열쇠는 안 주는 경우가 있겠죠. 호수님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문을 열려면. 룸서비스. 그렇죠. 뭐 룸서비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기지를 발휘해서 하여튼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나체로 그 여자랑 이제 누워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완전 눈이 뒤집히겠죠? 자, 이 순간에 그 막 화난다고 해서 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사진 찍어야 돼. 그렇죠. 침착하게. 여러분 침착하셔야 됩니다. 이 정말로 이제 화가 나는 순간에도 정말 침착하셔야 돼요. 그냥 가서 다짜고짜 싸우고 막 그러고 도망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침착하게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일단은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꺼내세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영상도 같이 찍는 게 좋아요. 영상을 찍어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따져야겠죠. 먼저 남편한테 따지는 게 좋을까요? 그 여자한테 따지는 게 좋을까요? 남자한테 먼저 따져. 여자한테 따지는 게 먼저 좋아요. 여자한테. 왜냐하면 여자가 말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든지 추궁할 수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근데 여자는 도망가면 끝이고 여기서 없어지면 끝이니까 빨리 여자를 잡아서 추궁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남편을 건드리느냐? 가정 파괴범이다. 일단은 뭐 여자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자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아, 미안하다. 뭐 그거를 다 영상을 찍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걸 영상을 찍어요. 그럼 그거가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라고 뻔뻔하게 나올까요? 몰랐다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가수 잘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찍고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한테 추궁해야 돼요. 정말 이 여자가 몰랐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남편이 그러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 그것도 다 찍는 거예요.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몰랐다고 이제 막 했어요. 심지어는 나치로 누워 있었는데 관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 황당하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변명 안 통해요. 그래서 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송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여자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이 여성을 이제 뒷조사를 좀 했어요. 뒷조사를 하고 어떻게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이 이 남편의 친구와 대화하는 거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 아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일 수 있겠죠. 남편이 이제 혼자 술집 간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술집을 갔는데 그 술집에 있는 여자니까 그 남편의 친구와 그 술집 여자가 이제 그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통화 내용 중에 이제 당연히 남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부남이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 한 게 그 친구가 녹음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통화가 녹음된 게 딱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 같이 호텔에서 뭐 나체로 있는 것도 사진 찍고 심지어는 이제 그 기혼남인 거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증거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송해가지고 당연히 이 사건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금액이 사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그 아내분 뭐 남편분도 마찬가지. 상간녀 소송, 상간한 소송할 때는 위자료를 아주 많이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 정도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너무 많이 청구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하다는 재판부의 인식 때문에 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위자료 뭐 1, 2억 청구했는데 뭐 위자료 3천 원, 5천 나오면 그런 거. 또 결정적으로 좀 많이 청구하면 소송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만 원 청구했는데 3천만 원 뭐 받았다, 아니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뭐 거의 승소잖아요. 근데 1억 원 청구했는데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게 소송 비용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1억 원 청구했는데 2천만 원 나오면 8천만 원이 패소한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소송 비용 오히려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간녀, 상간한 소송 아무리 억울해도 위자료는 합리적으로 한 2천에 3천 정도 청구하셔야지 뭐 1억, 2억 청구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그 일부 소송 비용을 또 상대방이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자료 금액은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가 보기엔 3천 정도까지는 청구할 수는 있어요. 3천에서 2천에 3천 정도 청구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끝난 승소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